박주현 의원입니다. 예, 우리 사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완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또 칭찬하셨습니다만, 그 최초의 영업 흑자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또 축하와 또 격려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 그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 함께 좀 걱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 생각은 이 코레일의 부채 감축 내용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거의 자산 매각으로 만든 그러한 부채 감축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 낸 것은 영업 흑자고요. 자산 매각은 저희가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자산 매각은 영업 외 이익이기 때문에 자산이 매각됐다 해도 영업 이윤하고는 영업 흑자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볼 때 이 코레일이 지나치게 자산 매각을 함으로써 돈 되는 것은 모조리 팔아치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혹시 자칫 공공성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공사 본연의 역할 수행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 교통편이나 교통복지를 증진하는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네,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최초로 공사 전환 이후에 최초로 1,034억인가 영업흑자를 냈다면서요? 네. 네. 자, 그리고 앞으로 올해도 보니까 6월에는 인천공항철도를 4조 5천억 원에 매각하기로 그렇게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6,180억 원 그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을 따져보니까 2019년까지 용산 토지를 3조 9천억 원의 단계적으로 매각, 그리고 서울 성북 역세권 부지와 용산 병원 등의 유휴 부지, 그리고 민자 역사 지분도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채 감축 자구 노력 계획을 이렇게 보면 경영 효율화, 자산 매각, 기타 이러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경영 효율화에 의지하는 부채 감축보다는 자산 매각에 의지하는 부채 감축, 그것도 보면 2017년 용산 부지 매각이 본격화되는 2017년부터 2조 원, 1조 이렇게 쭉 가다가 그거 다 팔아 넘긴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게 참 상당히 의문점으로 남아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입장을 이해합니다만 이 부채 감축 규모 자구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외에 경영 합리화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비율을 조금 더 높여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돼야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이라고 하는 그 공공성의 강화도 해치지 않고 또 다양한 그런 사업의 가능성까지도 어떤 열어놓는 이런 것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채 감축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너무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압박감에 마치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의 그런 이런 대책들, 이런 것들이 좀 거듭 강조하지만 그런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공사의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해가 되지 않도록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그 부채가 그렇게 증가된, 공사 출범 이후 증가된 원인이 한 부분은 그 영업상 적자가 누적돼서 또 이제 부채가 됐고요. 또 다른 부분은 용산 역세권 사업이나 이런 부분, 또 공항철도 구입에 따른 그런 부채가 쌓였기 때문에 그 원인별로 저희가 해소해 나가는 거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가 되도록 저도 미래를 위한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이런 데는 저도 반대하기 때문에 의원님과 저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우리 공사가 저희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그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또 제가
국정감사지만 지역의 현안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손명사 우리 철도국장님 나와 계시죠? 예. 자, 두 가지입니다. 우선 호남고속철도가 개통이 되었지만 호남고속철도의 여러 가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걱정들이 많은 것은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KTX 이 공주역이 유령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온 지역에 지금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주역의 그 이용객이 우리 최연애 사장님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개통 이후 8월 말까지 약 2,1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2,100명? 그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개통한 이후로 예. 그 일일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일일 평균? 일일 평균은 400명 정도. 예, 일일 평균은 예. 453명으로 네. 되어 있고요. 우리 공사 가족들이 이 공주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토교통부는 이 공주역의 활성화 문제는 연계 교통망의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본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국토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 기획재정부와 이 연계 교통망의 구축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희 공주역의 성패가 연계교통망 구축에 달렸다는 그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 국토부도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지정국도 지정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울러 우리 단기적으로는 우리 철도공사에서는 그 여러 가지 관광 열차의 운행 등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해합니다만 이 부채 감축 규모 자구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외에 경영 합리화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비율을 조금 더 높여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돼야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이라고 하는 그 공공성의 강화도 해치지 않고 또 다양한 그런 사업의 가능성까지도 어떤 열어놓는 이런 것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채 감축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너무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압박감에 마치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의 그런 이런 대책들 이런 것들이 좀 거듭 강조하지만 그런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공사의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해가 되지 않도록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그 부채가 그렇게 증가된 공사 출범 이후 증가된 원인이 하기로 그렇게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6,180억 원 그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을 따져 보니까 2019년까지 용산 토지를 3조 9천억 원의 단계적으로 매각, 그리고 서울 성북 역세권 부지와 용산병원 등의 유휴 부지, 그리고 민자역사 지분도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채 감축 자구 노력 계획을 이렇게 보면 경영 효율화, 자산 매각, 기타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경영 효율화에 의지하는 부채 감축보다는 자산 매각에 의지하는 부채 감축, 그것도 보면 2017년 용산 부지 매각이 본격화되는 2017년부터 2조 원, 1조 이렇게 쭉 가다가 그거 다 팔아 넘긴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게 참 상당히 의문점으로 남아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입장을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볼 때 이 코레일이 지나치게 자산 매각을 함으로써 돈 되는 것은 모조리 팔아치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혹시 자칫 공공성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공사 본연의 역할 수행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 교통편이나 교통복지를 증진하는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네,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최초로 공사 전환 이후에 최초로 1,034억인가 영업흑자를 냈다면서요? 네. 네. 자, 그리고 앞으로 올해도 보니까 6월에는 인천공항철도를 4조 5천억 원에 매각 주현 의원입니다. 예. 우리 사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완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또 칭찬하셨습니다만, 그 최초의 영업 흑자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또 축하와 또 격려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 그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 함께 좀 걱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 생각은 이 코레일의 부채 감축 내용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거의 자산 매각으로 만든 그러한 부채 감축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 낸 것은 영업 흑자고요. 자산 매각은 저희가 뭐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자산 매각은 영업 외 이익이기 때문에 자산이 매각됐다 해도 영업 이윤하고는 영업 흑자하고는 부분은 그 영업상 적자가 누적돼서 또 이제 부채가 됐고요. 또 다른 부분은 뭐 용산 역세권 사업이나 이런 부분 또 공항철도 구입에 따른 그런 부채가 쌓였기 때문에 그 원인별로 저희가 해소해 나가는 거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가 되도록 저도 뭐 미래를 위한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이런 데는 저도 반대하기 때문에 의원님과 저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우리 공사가 저희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그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또 제가 국정감사지만 지역의 현안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손명사 우리 철도국장님 나와 계시죠? 예. 자, 두 가지입니다. 우선